안녕하세요. 초보 중의 대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5월 9일, 당신의 재산이 증발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지옥 탈출 시나리오. 번 돈의 80% 이상을 국가에 상납한다면 그것을 투자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와의 강제 동업이자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짓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재산권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그날, 당신의 자산은 반토막을 넘어 조각이 날 위기에 처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 82.5%. 10억을 남겨도 내 손엔 고작 2억이 채 안 쥐어지는 이 숫자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가 행사하는 징벌입니다. 5월 9일은 단순한 마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자 탈출구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일궈온 부의 파라를 국가에 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혹한 시뮬레이션의 실체와 전문가들만 아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파헤쳐 드립니다. 첫 번째, 유동적 무효의 함정. 당신의 계약이 박살나는 순간, 매도 의지가 있어도 행정적 규제가 당신의 목줄을 죄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거래를 가볍게 생각했다간 계약 자체가 법적 무효가 되어 중과세 폭탄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 법적으로는 휴지 조각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전 계약금 입금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즉, 허가받기 전에 돈부터 보냈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계약 시점이 허가 전이라고 판명나면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당신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놓치게 됩니다. 올바른 프로세스는 약정서 작성,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완료, 본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실무적 마지노선 허가 처리에만 통상 15일, 길게는 3주가 소요됩니다. 3월이나 4월에 내놓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매수자를 확정하고 허가 신청에 들어가야 5월 9일 전에 모든 입금 확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행정적 병목 현상의 공포.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퇴거 문제가 결합하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면 5월 9일 잔금 처리는 물 건너갑니다. 행정 처리가 단 하루만 늦어져도 당신의 세금은 수억 원이 불어납니다. 두 번째, 무주택 매수자라는 시한폭탄과 스리슬쩍 잠입한 리스크. 내가 판 집을 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숨겨둔 주택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매도자인 당신이 뒤집었습니다. 오피스텔과 분양권이라는 스텔스 폭탄. 매수자 본인조차 자신이 유주택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사둔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투자용으로 들고 있던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양도세 법상 엄연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수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추후 국세청 실거래 조사에서 드러나면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라는 가산세 폭탄을 맞고 몇 년 뒤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전문가의 필살 특약 제안. 이러한 매수자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아래의 특약을 합니다. 필수 삽입 특약 문구.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잔금 시까지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요건을 유지함을 확약한다. 매수자의 주택수 허위 고지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매도자에게 양도세 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세액 차액 및 가산세 일체를 매수자가 배상한다. 주의 매수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 자체가 다시 양도가에게 합산되어 세금이 붙는 연쇄 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배상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세 번째, 증여대 매도. 이중 형벌을 피하기 위한 최종 전략. 세금이 무서워 못 팔겠다면 남은 길은 버티기 아니면 물려주기입니다. 하지만 버티기 전략은 정부의 거대한 설계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 15억 기준 잔혹 시뮬레이션. 중과 유예 시 5월 9일 전 양도세 약 5.6억 원. 중과 부활 시 5월 9일 후 양도세 약 10.6억 원. 여기서 무서운 점은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는 순간 당신의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주택자를 파멸시키는 더블 페널티의 실체입니다. 증여. 차악의 선택인가? 팔리지 않는다면 12.4134%의 취득세 중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82.5%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가계 전체의 부를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취득 시점 조절을 통한 절세 실익이 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최종 조언.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아니면 영원히 못 판다. 현 정부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일종의 명분 쌓기입니다. 우리는 다주택자들에게 충분히 퇴로를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팔지 않은 자들은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보유세종부세로 응징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유세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즉,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세금이 무서워 못 파는 상태로 갇힌 채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적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법적 트랩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냉철한 판단이 당신의 재산을 지킵니다. 시행령 문구가 확정되는 즉시 세무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의 자산이 증발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적은 정부가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을 가진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날카로운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초보 중의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